안녕하세요, 비전스페어입니다. 최근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인류는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기후온난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주제가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제가 SMR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가장 핫한 내용 중에 하나의 SMR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본 그런 보고서입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극도로 증가한 에너지 사용량은 환경적 문제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21세기 많은 국가들이 넷제로를 선언하며 탄소 배출에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신재생 에너지로 이어져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온난화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AI와 같은 기술 패권 경쟁이 발생하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에너지를 훌쩍 뛰어넘는 전력량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재생 에너지로는 한계가 명확했고 다시금 원자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탈원전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 등 강대국들이 기후협약에서 탈출하며 AI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자 탈원전을 포기하고 전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형 원자로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기적인 건설 기간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했으며 투자를 받고 건설하여 전력을 판매할 때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냉각수가 필요하기에 주로 해안에 가까이 짓는다는 입지적인 제약이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대형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만 가동한다는 유연성의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2024년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415TW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4년 대한민국 전체 통전력 판매량 549TW의 약 76%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2030년에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945TW까지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4년 한국 전력 소비량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향후 10년간 에너지 수요가 6배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탄소 배출 없는 무탄소 전기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해답은 SMR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재생에너지 플러스 가스 발전소 조합으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원자력이 다시 부각하고 있으며 특히 SMR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원자로에 비해 SMR은 빠른 제작과 설치가 가능하며 비교적 낮은 투자 비용이 요구됩니다. 대형 원자로의 부품 수는 100만 개이지만 SMR은 1만 개 수준이며 건설 기간은 4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되고 비용은 4~5조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지로 배송하여 조립만 하면 되므로 빠른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 설치하되 향후 증설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연성 문제 부분에서도 대형 원자로는 로카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원자로 냉각제 상실 사고를 의미하며 원자로 내부에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냉각제가 외부로 누출되어 원자로가 과열되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MR은 기존 대형 원자로와 달리 냉각 펌프, 가압기, 증기 발생기 등을 하나의 압력 용기 안에 일체화시켜 배관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물 냉각이 필요 없게 됩니다. 대형 원전은 흔히 경수형 원자로를 사용하는데, 이는 물로 냉각되는 원자로를 말하며 4세대 원자로는 물 냉각이 필요 없는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이런 SMR은 극지방이나 산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2012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핵연료 냉각이 잘 안되어 핵연료가 녹은 사고가 있었는데 4세대 SMR은 냉각이 안되어 노심이 녹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국 차세대 SMR 회사 엑스에너지는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데, 헬륨은 화학물질 중에서도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가스이며 열 용량도 크고 열 전도도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엑스에너지는 다중 보호 코팅으로 우라늄 알갱이를 감쌉니다. 핵 분열을 하고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면 바깥쪽 다공성 탄소에 가스가 박히게 되고 그것을 탄화교소 껍질이 막는 것이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3층 구조 등방성 피복 입자 연료라 하는데, 우라늄 알갱이는 핵 분열 시 1400도까지 가열되지만 트리소 X 구형 연료체는 연료 붕괴 온도인 1800도 이상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연료가 녹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보유한 SMR이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탄소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해법으로 부상했으며 AI 시대가 들어서며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폭증할 전망이기에 오픈 AI,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많은 큰 손들이 SMR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원자력 산업 부활을 선언하고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SMR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물론 미국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SMR을 대형 원전과 분리한 대체 에너지로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맞춰 SMR 선두기업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작년 대비 10배 이상 폭등했으며 오클로의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MR 기업의 성장과 주가 상승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빅테크 기업과 거물들의 투자와 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AI 시대의 SM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SMR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장기 계약을 맺었으며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 아마존은 에너지 노스웨스트, 오픈 AI는 오클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오픈 AI의 샘 울트먼은 오클로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으며 생성형 AI 등장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SM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연상태 우라늄 농축도는 0.7%이며 대형 원전에는 보통 5%까지 농축하여 사용합니다. SMR 개발 목적에 따라 상업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도인 20%까지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손단위 상업적 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적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센트러스라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농축 기술을 실증 중이며 수년 내에 상용 규모 약 6톤의 HEU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도 해당 공장 투자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한국에는 DLENC,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과 같은 다양한 기업 기관이 있으며 한국은 AI 시대에 맞춰 에너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근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MOU 11건 중 4건이 원전 관련 내용이며 최대 6GW 규모의 SMR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등 현재 원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로부터 GPU 26만 장을 확보하게 되면서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SMR 기술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아이리스를 만들어 전세계 SMR 개발 현황을 공개하는데 아이리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SMR은 총 123종이며 그중 미국이 30종으로 1위, 한국은 9종을 등록하여 5위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백은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SMR로 설계 안정성을 인정받아 상용화 첫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SMR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EPZ는 대형 원전 기준 30km입니다. 이로 인해 AI 산업단지와 SMR 부지 간의 유연성이 낮아지는데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PZ 관련 규제를 변경했습니다. 한국 또한 효율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핵 폐기물입니다. 기존 사용 후 핵 연료는 발전소 내에서 임시 저장 중입니다. 계속해서 열이 나고 방사능이 있지만 에너지로 전환하기에는 효율이 좋지 않아 자체적으로 습식 혹은 건식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방사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에야 연구 처분이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의 약 95%는 여전히 우라늄으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5-6%의 물질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중 플루토늄, 아메리슘, 큐륨 등은 악티나이드라 불리며 반감기가 수천 년에서 수십만 년에 달해 매우 긴 시간 동안 방사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은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지만 강한 방사선과 열을 방출해 냉각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사용 후 핵 연료를 위험한 폐기물로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방사능 세기와 열 발생량이 높은 사용 후 핵 연료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라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세기가 400g 이상이거나
열 발생량이 2kW/세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고준위 폐기물로 간주되며 반드시 지하 500m 이상의 심층 처분장에 격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수만 년 이상 인류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안전성과 사회적 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700톤에서 750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새로 발생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약 18,500톤 이상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전 저장 수조는 포화율이 90%에 근접하고 있어 정부는 2060년대 초를 목표로 심층 처분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2028년까지 부지 선정과 지역 협의, 2040년대 중반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063년 이후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한편 4세대 원자로 기술은 이러한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2, 3세대 원전은 연료를 한 번 사용하면 대부분 폐기해야 하지만 최근 주목받는 4세대 고속로형 SMR은 악티나이드를 다시 연소시켜 방사능 수명을 수천 년 단위에서 수백 년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설계는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부피와 방사능을 90% 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까지 인류가 다루는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폐기물이지만 기술 발전을 통해 그 양과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4세대 SMR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는 향후 원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방사선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SMR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